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이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요한 축인 이 삼성 파운드리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삼성 파운드리는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라고 하는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삼성 파운드리가 직면할 기회와 도전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될 전략 방향까지도 제 나름대로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먼저 파운드리 산업의 거대한 변화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크게 이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는 AI 및 HPC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선단 공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거죠. 2024년은 AI 데이터 센터용 첨단 칩의 수요 덕분에 파운드리 시장이 전년 대비했을 때 22%나 성장을 합니다. 2025년에도 약 20%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요. 이러한 AI 가속기와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칩은 3나노, 4나노, 5나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 공정으로 불리는 2나노, 이것과 같은 최첨단 공정과 코어스와 같은 최고급 어드베이스드 패키징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TSMC는 이 분야에서 3나노 공정으로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을 이미 확보하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휘어잡았어요. 두 번째는 이와는 별개로 성숙 공정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IoT용 칩 등 성능 및 전력 효율이 덜 중요한 분야에서는 주로 28나노, 14나노 등등 성숙 공정의 라인을 사용을 해요. 특히 중국 파운드리인 SMIC, 대만 파운드리인 UMC, 그리고 미국의 파운드리인 글로벌 파운드리즈, 성숙 공정을 주로 다루는 파운드리들은 그 나름대로의 수요 확장에 힘입어서 사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SMIC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죠. 28나노, 14나노 등 성숙 공정 캐파를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어요. 이는 삼성과 같은 비중국 파운드리의 성숙 칩 시장 점유율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사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고 있을까요? 먼저 TSMC부터 살펴보시죠. TSMC는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 그리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핵심입니다. 2025년 하반기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차질 없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벌써 양산 수율이 6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보도까지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중이죠.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등 글로벌 분산 생산을 추진을 하면서 고객사의 공급망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공정 IP와 디자인 자원을 갖춘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고객사들의 TSMC 의존도를 높이는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쟁사 인텔입니다. IDM 2.0 전략하에 파운드리 서비스에 재진출을 했죠. 20옹스트롬, 18옹스트롬 노드의 개발과 함께 신규 팹의 건설을 통해서 2025년 이후에 외부 고객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 또한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세 번째 경쟁자, 바로 중국 파운드리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 장비 확보에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성숙 공정 캐파를 급증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SMIC는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의 3위까지 올라서게 되었죠. 향후 성숙 공정 시장에서 삼성의 일부 고객을 잠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논의의 당사자인 삼성 파운드리의 내부 역량과 현황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죠.
공정기술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GAA 트랜지스터를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기술 선도를 노렸죠. 그리고 빼앗겼던 고객들도 다시 대거 되찾아올 꿈을 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이제 3나노 공정의 유의미한 양산 모델인 엑시노스 2500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3나노는 정말 죽을 쓰고 있었어요. 초기에 효율 문제를 잡지 못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벽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2024년 현재 삼성 파운드리 매출 점유율은 10% 미만, 8.4%까지 떨어졌어요. TSMC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는 차세대 2나노 노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 테스트에서 초기 수율 약 30%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는 양호한 성적이긴 하지만 TSMC 2나노는 이미 60% 안팎의 시험 수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1.4나노 착수를 늦추고 2나노 수율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2나노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삼고 있지만 이조차 쉽지가 않죠. 일단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를 하면서 개선을 하고 그 개선점을 효과적으로 끌고 가면서 실제 양산 수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유의미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량의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형 고객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대형 고객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두 TSMC에게 뺏겨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선단 노드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형 고객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율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수율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가 수년간 겪어온 구조적 약점이에요. 퀄컴, 스냅드래곤 등 주요 제품이 TSMC로 이탈했던 사례는 수율과 공정 완성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삼성 파운드리가 스냅드래곤을 붙잡고 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놓쳐버리고 말았죠. 물론 2나노에서 다시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그것도 아직 오피셜로 확정이 뜬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라 이겁니다. 2나노에서 만약 스냅드래곤 최선단 모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수율 개선을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엑시노스도 2나노 공정을 사용할 테니까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2나노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수율을 높여가는 이 그림을 상상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은 이 수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설비 투자, 그리고 인력 보강, 디자인 기술팀 신설, DFM이라고 불리는 디자인 for Manufacturability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경영진 차원에서 수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자, 삼성 파운드리의 캐펙스 투자 추이도 한번 살펴보죠.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LSI 및 파운드리에 약 171조 원, 달러로 따지면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화성과 평택의 EUV 팹 증설, 그리고 미국 텍사스 신규 팹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팹은 2026년부터 가동할 예정이죠. 다만 이 메모리 부문에 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줄이고 있죠. 선단 공정에 대한 효율 확보에 투자를 확대함을 통해서 어찌됐든 선단 공정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거는 맞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집중도를 가지고 자원들이 투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 다변화와 생태계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데요. 한때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애플의 물량을 전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퀄컴도 여전히 주요 고객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RTX 30 시리즈를 함께하면서 주요 고객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RTX 30 시리즈가 지금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난 모델이잖아요. 그 물량이 얼마 되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자, 어찌됐든 이 3대 고객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애플은 완벽하게 이탈을 해버렸죠. 이미 TSMC 주요 고객으로 빠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더 이상 고객사로 치면 안 돼요. 그리고 퀄컴 물량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최선단 모델은 다 TSMC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좋은 모델은 TSMC에서, 수익성이 안 좋은 모델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게 좀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 모바일 SoC 텐서칩을 5세대 텐서칩은 뺏겼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현재는 AI 스타트업을 위주로 신규 고객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이 프로그램, SAFE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 생태계를 강화하고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은 이 AI 원스톱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턴키 서비스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첫 모델이 리벨리온에서 나오는 리벨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벨칩이 잘 돼야 됩니다. 리벨칩이 잘 안 되면 이 턴키 서비스 자체의 근간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벨칩이 잘 된다. 그러면은 신규 고객사를 유치하는 데에 좀 더 수월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 삼성의 AI 칩 수주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80% 이상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있기도 해요. 일부는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이렇게 고객사를 유치를 못하냐? 삼성과 경쟁하는 회사의 칩은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가 꺼림직하다라고 하는 시장의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도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 기술적 한계, 그리고 미세와의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나노 GAA의 성공 여부, 그리고 이후 1.4나노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이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삼성의 2나노가 수율이나 성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애플, 퀄컴 등 대형 고객들의 TSMC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주요 고객 이탈 및 확보 실패에 있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애플 등 대형 팹리스들은 삼성과의 협력을 주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DS 부문 내 시스템 LSI 사업부, 그리고 파운드리가 한 조직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고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삼성전자 내부 사업부로서 메모리 사업과 인력, 예산 경쟁을 하는 구조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요. 메모리 사업 우선 투자 기조 때문에 파운드리 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운드리는 성과를 못 내는 사업부예요. 투자 자원을 줄인다면 성과를 못 내는 사업부부터 줄일 겁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부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막대하게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잖아요. 수뇌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까요? 2023년도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했죠? HBM부터 갑시다. 삼성 파운드리 경계형 사장 체제에서 쫙 끌어왔던 그 삼성 파운드리 투자 기조가 한 번에 흔들리는 그 순간이었죠. 정말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메모리 우선 기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투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분사론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미중 기술 분쟁으로 인해서 삼성의 중국 고객 수주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미국 내 생산 압박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현재는 트럼프 에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삼성에게 압박을 넣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이 압박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삼성의 테일러 팹 언제 들어갔습니까? 바이든 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물려있죠. 상당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제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 분사 및 거버넌스 개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사업 분사는 불가한 상황이죠. 왜냐? 지금 분사했다간 고사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기당 2조, 3조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분사해버리면은 그냥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삼성 파운드리가 TSMC와 같은 메시지를 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의 모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분사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네 우리랑 경쟁하는 회사잖아 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삼성이라고 하는 로고가 박혀 있는 순간 너넨 우리 경쟁사 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분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삼성의 조직과는 엄연히 분리된 조직이다, 독립된 조직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라도 풍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분 투자 위치를 통해서 막대한 시설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장밋빛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물론 분사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투자금 끌어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적자나는 기업의 미래 비전이 딱히 보이지 않는데 누가 투자하겠냐고요. 투자 매력도가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과장해서 표현한다? 그럼 바로 상패예요. 루이신 커피 상패당하는 거 보세요. 완전 비싸깁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그런 치욕을 겪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분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메모리 사업부가 끌어가는 현재의 그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립사업체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계속해서 풍겨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사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삼성 파운드리의 사업 체질을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닙니다. 철저한 을이 돼야 돼요. 삼성이 언제까지 갑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위치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디램에서 1등 뺏겼잖아요. 이미 갑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갑마인드로 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엔비디아 젠슨 왕이 일성을 날렸잖아요. 너네 제발 전화 좀 하지 마.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전화해서 쪼면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화 그만하세요 진짜. 자, 어찌됐든 지금은 좀 이렇게 갑마인드를 내려놓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고객 요구 맞춤형 서비스로 조금씩 탈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고객사와의 철저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 품질의 안정화, 납기 준수, 협업 지원에 방점을 두어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야, 삼성 파운드리 맡겨봤더니 이거 완전 지멋대로더라. 이런 얘기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TSMC를 보고 배울 점은 배워야 돼요. 뭐 애플에서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설계를 실수를 해서 지금 양산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에서 TSMC가 야, 이거 설계 다시 해와 이렇게 안 하고 야, 우리가 이거 양산 수율을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줄게 하면서 엔지니어 파견하고 완전 전폭적인 지원해가지고 수율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을마인드로 접근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야, 너네한테 문제가 생겼어? 야, 다시 해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삼성은 TSMC를 보고 배워라. 이젠 더 이상 예전의 후려치기식 갑마인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웠죠. 그만큼 이를 실행에 옮길 조직 문화 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갑마인드를 싸그리 갈아엎어야 된다. 그것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AI 전용 파운드리 솔루션을 확대해야 된다. 이거는 턴키 수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이미 메모리, HBM이죠.
그리고 로직 칩, 설계 능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패키징, iQV 있죠? 이미 기술 스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스택을 발현할 수 있는 장이 아직 열리지 않아가지고 애가 타는 심정인 거죠. 그래서 이미 갖추고 있는 기술 스택을 바탕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원스톱 솔루션, 이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AI 가속기에 최적화된 저전압 고성능 라이브러리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밀도 SRAM, 셀 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칩넷 생태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조성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통합 기술도 이제는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많은 거예요. 턴키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지금 고객사를 모집을 하고 있다면 턴키 수주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는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타트업과 계속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철저한 마인드로 우리가 원스톱으로 해줄게, 우리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 빅테크들도 설깃할 수밖에 없어요. TSMC는 원스톱을 못하거든요. SK 하이닉스랑 그래서 손잡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삼성은 잘만 되면 원스톱으로 다 해결 가능하거든요. 패키징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IDM의 이점을 최대한 내세워서 고객사들을 확보하는 데에 좀 열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늘 나오는 문제죠. 포트폴리오 다각화 시켜야 돼요. 첨단 미세공정 경쟁과는 별개로 자동차, IoT 산업용 반도체 분야의 공략도 병행해야 돼요. 삼성은 위로는 TSMC, 아래로는 SMIC와 싸워야 되는 샌드위치 신세거든요. 그러니까 성습공정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습공정을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여기에 알짜 고객사들이 모이면서 성습공정에서 첨단공정으로 올라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성습공정을 하던 회사들이 첨단공정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파운드리와 잘 이 성습공정에서의 관계를 잘 쌓아놓으면 그대로 올라가겠죠. 이 고객사 풀이 첨단공정 풀로 그대로 올라가는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파운드리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정, IoT, 엣지 디바이스용 특화 공정, 그러니까 초저전력 14나노, 그리고 RF, SOI 등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파운드리와의 경쟁에도 대비하고 고객풀을 더욱더 단단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할 것은 내부 시너지를 어찌됐든 잘 가져가야 됩니다. 조직 효율도 제고해야 돼요. 삼성 파운드리가 왜 지금까지 적자를 내면서도 버텼습니까? 내부 물량 때문에 버틴 거예요, 사실. 물론 다른 고객사들도 있긴 합니다만 내부 물량이 삼성 파운드리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와의 협력 체계를 재정립해서 삼성 인사이드, 이 칩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LSI하고 파운드리하고 수율 왜 안 나오는지를 가지고 니 탓 내 탓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망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니 탓 내 탓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경쟁에 매몰돼서 니 탓 내 탓 하다가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부 물량을 끌어안고 갈 거라면 싸우지 좀 말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책임 소재 따지면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 초딩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메모리 사업부와의 기술 교류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기술 스택 자체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EUV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EUV 공정에서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도 있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향후 5년간의 성패는 수율 등 제조 역량의 강화를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과감한 전략을 실행, 분사를 하는 거죠. 고객 신뢰를, 지금 땅끝까지 무너져 내려 있는 이 고객 신뢰를 어디까지 회복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고객 신뢰 바닥까지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기반을 잘 세워서 다시금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나간다라고 한다면
비록 2030년에 1위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는 했지만 달성 불가능합니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확고한 2인자의 위치까지는 올라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술 선도자로서 이후 10년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 2030년까지 다져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행보를 계속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텐은 정말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포텐이 언제 터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적어도 2026년도에는 좀 터져주길 제발 기대합니다. 재용 매직 기대합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990원 멤버십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어려운 반도체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와 함께 반도체를 알아가요.